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기초 영자신문을 맡게 된 중원대학교 이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그 영자신문을 읽어볼 텐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초 영자신문 읽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기사를 읽어가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상자는 한 500에서 600점 정도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낮은 학생들도 같이 따라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높은 수준의 학생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자세한 것까지 설명을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쉬운 읽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적은 수의 기사를 꼼꼼히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13강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4개 정도의 기사를 꼼꼼히 읽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은 기사를 골랐고요. 국내 영자신문보다는 조금 더 좀 더 영어다운 영어가 쓰여져 있는 좋은 신문사의 기사를 고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사를 정말 꼼꼼하게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같이 읽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영어만 읽는 게 아니고요. 배경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영자신문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모든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죠. 영어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말과 다르게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충분히 숙지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급이기 때문에요.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좀 좋은 매체를 골라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와이어드나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등등 여러분이 아마 많이 접하게 되는 신문사들이고요. 특히 언론의 공정성, 그 다음에 기자 정신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신문사로 뽑히는 곳을 골랐습니다. 와이어드는 조금 독특한 기술 관련된 중심의 잡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기술 과학도 좋은 중요한 기사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이 네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읽으려고 노력했고요. 그저 좋은 매체, 좋은 신문사의 글들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양한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제가 고른 분야는요, 과학, 문화, 정치, 국제관계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중요하고 생각하는 네 가지 영역을 고르라면 저는 이 네 가지를 고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블랙홀이라는 사진을 공개됐다는 건데요.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블랙홀은 사실은 빛도 흡수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 나오는 부분의 빛들을 모아서 사진을 찍는다는 발상을 하고 그다음 수년 동안의 연구와 촬영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여러분이 봤던 그 모양하고 사실 실제로 너무 흡사하게 나와서 사람들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떨어지지만 우리가 그 사진을 찍어서 정말 거리도 엄청난 곳에서 나오는 그 블랙홀을 촬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것은 그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보여주었던 그 블랙홀의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이제까지 과학자들이 많이 뭐 실험적으로 하건 관측으로 보여줬긴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그러니까 100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블랙홀에 대한 신비를 한번 같이 느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실 BTS의 전 세계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즐기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미국의 팝송, 영국의 팝송과 같은 수준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통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BTS는 우리의 문화적 힘이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뭐 대략 뭐 10등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알려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 파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었는데 그 힘을 BTS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S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가디언에서 나온 좋은 기사를 한번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How BTS Became the World's Biggest Boy Band 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영국 잡지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바라보는 BTS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국내 정치 문제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국제 관계랑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South Koreans to Americans, we will teach you how to impeach a president. 저희가 1917년에 16년부터 진행됐던 그 엄청난 민주화 운동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촛불이었고요. 정말 아무런 폭력적인 사건 피해자 혹은 부상당한 사람 없이 정권을 바꾸고 그 전에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건은 전 세계가 봐도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민주화 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그 결과는 사실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우리와 같은 촛불 혁명의 경우에는 정말 세계 민주화 역사의 모범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사실 민주화의 성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의 대표적인 곳으로 생각하는 그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 느꼈던 좌절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국인이 뭔가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자부심, 이런 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들을 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대표 유명한 기사죠. 여러분이 아마 포스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를 봤다면 더 친숙한 신문사일 텐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글로 한번 이 상황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어볼 마지막 기사는 제목이 They hope to reach Europe before they were massacred 라는 난민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프리카에 특히 리비아에서 일어나는 난민 수용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있는 난민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난민 사태 때문에 저희도 많은 그 공론화가 되기도 했었지만, 사실을 저희가 그 난민 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랑은 거리상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한번 꼭 알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난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어떤 그 정치 지리적인 문제들에 속한 그들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국제 시민으로서 꼭 생각해보고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살펴보는 걸로 한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요, 기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소개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사의 배경은 사실은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외에 미리 여러분한테 좀 전달을 하고 미리 좀 여러분이 보고 같이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제가 짤막하게 한 2, 3분 정도로 정리를 해서 기사 전에 읽기 전에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디어 연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정보는 팩트로 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모든 사실을 우리가 팩토이드라고 하는 그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게 누구의 손을 통해, 그다음에 누구의 어떤 회사, 어떤 신문사를 통해서 전달되는지를 아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기사를 읽는 가장 중요한,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사를 읽기 전에 그 신문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편집 의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 그 신문사의 역사는 어떻고, 지금 상태는 어떤지를 알게 되면, 그 신문사 회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정치적 성향,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기사를 읽기 전에 신문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 못한 언론사는 아마 스스로가 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사가 갖고 있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조라는 게 있지 않아서 기조를 잘 읽으려면 그 미디어의 그 매체를 다시 말하는 그 신문사의 그 전반적인 방향, 그 다음에 기조,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저희가 이제 어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사실은 저희가 기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할 만한 단어를 미리 한 10개 내외에서 한번 골라서 미리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기사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공부를 해보고 일단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기사에 대한 단어에 대한 어휘에 대한 그 학습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프리리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리딩이라고 해서 일단 기사를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같이 귀로 한번 같이 읽어본 다음에 그 해설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여러분이 보통 스키밍이라고 하죠.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대략적인 기사에 대한 큰 숲을 한번 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음성과 텍스트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이 눈과 귀로 같이 한번 쭉 따라보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독해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건데요. 리딩 부분이 있습니다. 리딩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처음 들어가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아마 주제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옛날부터 수능 때부터 했던 많은 연습들이 하나가 주제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제문 찾기라고 볼 수 있는데 주제문 찾기는 그냥 우리가 문해 능력을 위해서 하는 연습도 되겠지만 사실은 좀 복잡한 신문 기사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찾아보고 그걸 잘 이해를 하면 잘 모르는 부분도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읽기 전략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여러분 이 아마 뒤에 따라가 보면 알겠지만 그 신문의 신문 기사의 문단은 좀 짧고 되게 압축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제문을 찾기 힘들기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제문 자체가 문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연습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주제를 먼저 찾아보고 나머지를 유추하는 훈련을 하는 걸 좀 처음에 리딩할 때 항상 질문을 던지고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딩이 이제 저희 그 모든 강좌의 대부분이고요.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문법적인 설명도 많이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을 어떻게 뜯어서 잘 읽을 수 있는지, 특히 영어는 여러분이 연습도 많이 했겠지만 주어 동사를 찾아서 문장의 뼈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겠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따라와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 항상 리스닝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가지가 있죠. 보통 그 언어를 공부할 때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한 가지를 잘하게 되면 나머지 나머지 어떤 언어의 기능도 잘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접하는 그것 중에 리딩과 리스닝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수동적인 종류의 언어 사용이죠. 사실은 말하기나 쓰기는 되게 능동적이고 더 힘듭니다. 하지만 먼저 쉽게 해볼 수 있는 건 물론 이제 읽기와 듣기인데, 이걸 동시에 한번 해보면서 시너지가 좀 날 것 같아서 리딩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제 리스닝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리스닝은 꼭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이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했지만 순서는 어떻게 됐죠? 기사에 대한 소개, 기사의 배경, 그 다음에 미디어, 그 신문사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고요. 어휘를 좀 탐색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한번 쫙 살펴보는 프리리딩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리딩을 해보고 마지막은 리스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되면 하나의 기사를 읽게 되는 거고요. 네 가지 기사를 이런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영문 기사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는 이유는요, 왜 우리가 영문으로, 어떻게 보면 원문으로 기사를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이 좀 안 좋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영자 신문을 잘 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 기사를 같이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기사랑 비교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겠지만 왜 여러분이 다른 외국어로 특히 전 세계가 사용하는 영어로 기사를 읽고 정보를 접하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번 그냥 대충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나오게 될 기사는 여러분 이제 시험이나 여기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리고 비교해보면서 왜 여러분이 영자 신문을 읽고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게 이게 목적이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같이 읽어보고 우리나라의 다른 보도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강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저희가 실제 수업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나오는 거는 같이 읽어보고 그런 중요한 왜 영어로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기사를 읽는 것이 중요한지 느끼는 게 목표니까요. 좀 부담 없이 같이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진행을 알려주는 첫 강의에서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볼 기사 제목은 Trump and North Korea talk
The Political Gamble of the 21st Century 이렇게 되는 거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에 나오진 않은 거예요. 편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비커라는 BBC 기자가 서울에서 발송한 기사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볼까요? 트럼프와 노스코리아가 talks는 뭐 회담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The Political Gamble of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정치 도박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약간 볼드체로 된 약간 첫 부분이 있죠. South Korean leader Moon Jae-in is either diplomatic genius or communist set on destroying his country,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either a master of the brinkmanship or pawn in a more devious game,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남한의 그 리더인 문재인은 either A or B죠. Diplomatic genius, 외교 천재거나 communist는 뭐죠? 공산주의자. set on은 목적을 두다, 몸에 맞추다 이런 뜻이죠. destroying his country, 그 나라를 파멸시키려는데 set on, 거기에 마음을 둔, 거기에 목표를 둔 이런 공산주의자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either master of brinkmanship. brinkmanship은 땅끝,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아주 위기 상태까지 끌어가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brinkmanship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master고 pawn은 장기의 졸 같은 거죠. In a more devious game, 되게 스트레이트하진 게임이죠. 아주 복잡한 devious인 게임에서의 졸 같은 것이냐. 그래서 둘 다 양쪽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구절은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either A or B가 바뀐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But it is the other actor in the saga. 이거 sa가는 약간 영웅담, 영웅 이야기 이런 얘기죠. 이런 영웅 이야기에서 the other act, 다른 배우가 있습니다. 김종은이 되겠죠. The only one who's yet to make a direct statement. have to는 해야만 하는데 yet to는 아직 하진 않은 이런 뜻이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statement, 진술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Who may just be the most significant player in this most extraordinary of political gamble. 어떻게 보면 significant player, 가장 중요한 player이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가장 독특한 정치적인 도박에서 from the moment he extended apparent olive branch in the South in this New Year message to the cordial delegations to Pyeongchang for the Winter Olympics, it became clear that Kim Jong-un has mastered the most sophisticated craft of propaganda. From the moment, 모모한 순간부터죠. 그가 extend는 확장하다, 열다, 손을 내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apparent, 겉으로 볼 때는 olive tree branch죠. 올리브 브랜치는 올리브 가지는 이제 평화의 상징을 줬다는 거죠. 남한한테 보냈습니다. And it is a New Year message. 신년 메시지에 to cordial delegations to Pyeongchang for the Winter Olympics. 그 평창 겨울 올림픽 게임에서 그 어떤 좀 우호적인 대리 그 delegations 대사들에게 대표단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it became clear that Kim Jong-un has mastered the most sophisticated craft of propaganda. 프로파간다는 정치적인 그 프로파간다가 있겠죠. 그런 sophisticated 아주 미세한 기술들을 마스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보면 some will view his personal invitation to Mr. Trump to hold talk with him as well as the commitment to freeze further nuclear tests as a real diplomatic masterstroke after a year that was unprecedented for the level of naked hostility the U.S. and North bared toward one another. 어떤 사람들은요, 그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랑 협상을 하자는 그 개인적인 초대를, 그리고 as well as는 또한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 freeze는 동결하다 이런 뜻이죠. 얼려서 굳히다. 그래서 더 이상 핵실험에 대한 하지 않겠다고 이제 commitment 자기가 그 헌신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동결을 하겠다라는 그것을 view as 뭐뭐로 보고 있냐면요, the real diplomatic masterstroke. 그러니까 masterstroke는 엄청나게 그 장인의 행동, 그 기술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외교적인 천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That was unprecedented는 전례가 없는 겁니다. For the level of naked hostility the U.S. and North bared toward one another.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bared one another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naked hostility는 그냥 헐벗은 적대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드러낸 적대감의 수준에 비해서는 이게 전례가 없는 핵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보면요. But the risk here belongs to both Moon Jae-in and Donald Trump. 근데 여기 하지만 이제 이 위기 그 리스크는 사실은 문재인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속한 것, 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In a situation where neither can claim sole mastery of the narrative, with a clear exit strategy, and there's so many definitions for both success and failure, a lot is at stake. 어떤 상황이죠? Where neither claim, neither는 둘 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가 sole 유일한 mastery of the narrative, 이 외교나 그 북핵 협상의 narrative 이야기의 유일한 마스터가 될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 되겠죠. With a clear exit strategy, 출구 전략, 명확한 출구 전략도 없고요. When there are so many definitions for this, both success and failure, a lot is at stake.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른 성공에 대한 정의, 실패에도 실패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lot at stake.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